지금 이 장면은 새로 나온 메디케어 헬스 인슈런스 카드입니다. 그 하스피털 메디컬 파트 A, B에 있는 그 날짜는 본인의 생일달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메디케어 시작은 본인의 생일달 초하루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3월 1일 2016년하고 AP에 대한 날짜가 나오는데, 이 카드는 어떤 특정인의 카드가 아니라 샘플로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미처 설명이 조금 이제 빠졌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는 이 근래에 많은 엑스트라 베네핏이 많이 첨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덴털 커버하고,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히어링 등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하실 때 에이전트에게 어떤 베네핏이 또 많이 추가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파트 D 플랜이 가지고 계시면서 사용하실 동안 불편함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그거를 매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 본부에서는 매년 오픈 에롤먼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새로운 어떤 플랜을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오픈 에롤먼트 피리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그 오바마 케어나 이 건강보험이 요새는 내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 오픈 에롤먼트 피리어드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변경하실 분들은 그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꾸 신문에 나고 뭐 오픈 에롤먼이다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자꾸 신문에 나니까 내가 매년 이거를 또 신고하고 뭐 갱신하고 변경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본인이 만족하면은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디덕터블과 그 out of pocket cost limit,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코페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한 해 내가 그 디덕터블을 냈고 out of pocket cost가 뭐 다 냈다고 해서 뭐 그 다음에는 안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칼렌더 이어라고 해서, 그 용어는 칼렌더 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입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제 소위 그 보험 업계에서 말하는 적용하는 칼렌더 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렌더 이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디덕터블이라든가 out of pocket limit라고 하는 이 커스트는 이제 매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일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좀 이제 그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든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든 새로 처음으로 가입을 하시든 궁금하신 것을 꼭 메모하셨다가 에이전트와 상담할 당시에 다 꼼꼼히 메모된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플리멘트에도 하이 그 out of pocket limit라고 하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가 있고 레귤러 G가 있고, 그 다음에 high out of pocket limit라고 하는 그런 그 플랜 G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면 뭐 지금 뭐 제가 그 알고 있는 회사
물론 요것도 다 그것도 이제 서플리멘을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이제 금액은 다르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취급했었고 취급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하이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 플랜 G가 1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2,490불. 2,490불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어드밴티지가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가 낮다고 해도 뭐 한 3,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0불, 4,000불, 5,000불, 10,000불, 뭐 11,000불, 2,000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플리멘을 가입하셔도 하이 파켓 리미트가 2,490불. 2,490불이면은 3,000불이나 4,000불, 5,000불, 10,000불하고 비해서는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료는 결국 처음 가입하시는 분은 뭐 30불에서 50불 사이에요. 물론 여성, 남성 조금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 안 피시는 분 보통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러나 out of cost 리미트가 2,490불.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여튼 40불 정도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어드밴티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보험료가 비싸지 않죠.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인포메이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이거를 보험료를 또 강조하냐면은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시든 서플리멘트에 가입을 하시든 파트 D에 가입을 하시든 무조건 보험료 싼 것을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험료 선택이 내 플랜을 가입하는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큰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랜을 가입하거나 내가 어떠한 보험을 내가 그 가입을 할 때에는 보험료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 또 내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처방약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어떤 그 건강상의 이유에 제일 필요하고 맞는 플랜을 보험회사에서 쓰는 그 용어 중에 need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보험이 니드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자주 가고 뭐 입원하거나 어떤 무슨 중병에 걸려 있는데 보험료 싼 보험을 들어두면은 그 내한테 얼마나 많은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가 하이고 이러면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돈이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또 건강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런 면 때문에 또 그 저기 뭐냐 이렇게 약간 그 실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메디케어를 가입하시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공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에서 얻은 어떤 그런 그 내 경험담입니다.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갖기 전에는 저 자신도 약 하나 먹은 게 없고 의사한테도 몇 년 동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가입이 돼서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난 후에 내 그 프라이머리 닥터가 이제 옛날부터 다니던 닥터가 있으니까 한번 닥터 오피스 방문해서 한번 검사나 한번 받아보지 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항상 관리한 사람들은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나오기 전에는 병원에 몇 년씩 안 가고 뭐 어떤 사람은 10년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처방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 알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메디케어 받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다 보면은 반드시 먹어야 할 처방약이 생기고 내가 또 검사를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 질병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발견되는 것들이 뭐냐면 뭐 고혈압, 많은 분들이 고혈압, 또 콜레스테롤 또는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메디케어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사용도 할 겸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회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제 많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뭐 내가 이제 싼 거로 들고 뭐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서 뭐 다른 플랜으로 가지. 이럴 경우에 네, 파트 D나 지금 말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속칭 파트 C는 어떤 병이 생겼든 뭐가 생겼든 바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뭐 의무적으로 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나는 또 그 플랜을 사용해야 할 그런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서플리멘트를 드신 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플리멘트는 메디케어 A, B하고 메디케어 그러니까 파트 C 그러니까 어드밴티지하고는 전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트 C 어드밴티지까지 A, B, 파트 C 또는 그거는 정부에서 관할을 하지만 서플리멘트는 메디케어 본부의 어떤 그 지시나 어떠한 그 사항은 따르지만은 내가 페이하고 지불하는 거는 그걸 취급하는 서플리멘트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페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에 메디케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65세가 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6개월 안에 서플리멘트를 가입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플랜 G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그건 개런티 피리어드가 돼서 그건 어떤 질병이 있든 뭐 어떤 건강 상태가 나빠도 그거는 받아줍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메디컬 캐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플리멘트 그 애플리케이션은 거기에 메디컬 캐션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보통 뭐 모든 그 이제 그 혜택이나 베네핏은 그리고 어떤 리콰이어면은 뭐 서플리멘트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뭐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제가 취급했던 그 서플리멘트 회사에서는 약 11가지 중요한 건강 헬스 퀘션이 나옵니다. 그 헬스 퀘션에 한 가지라도 예스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 뭐 이런 병이 있느냐, 뭐 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하여튼 건강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예스는 내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11가지 중요한 퀘션 중에 한 가지라도 예스가 나오면 그 등록, 승인, 그러니까 서플리멘트 가입의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설령 가벼워서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에 거기에 예스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끝까지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그 폼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예스가 나오면 여기서 스탑해라. 뭐 이제 예스가 없고 그냥 노로 계속 나오면 계속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글쎄 다른 보험 회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취급했던 회사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11가지 중요한 퀘션에 예스가 나오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마칠 수 없고, 또 설령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승인은 100%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만약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레벨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같은 나이라도 보험료가 좀 비싸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서플리멘을 어떨 때는 뭐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들이 그거를 이 사람한테 무슨 그 서플리멘트를 갖다가 어떤 가입시키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부분은 그래요. 이거 보험료가 그러면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보다는 비싸네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다음에 들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니까 다음에 들어야 할 그런 건강상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메디케어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메디케어 카드 나오고 파트 D 나오면, 그 다음에 서플리멘트는 6개월 안에 드시면은, 뭐, 그동안에 뭐, 한두 달 안에 어떤 비용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가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D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파트 D 약보험은 서플리멘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서플리멘트는 포함이 안 되니까 또 파트 D를 따로 드셔야 돼요. 그러면 또 파트 D만 따로 드시면은 또 보험료가 뭐 20몇 불서부터 그것도 뭐 100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싸고 비싼 거는 왜 비싸고 싸냐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아시면 돼요. 파트 D에서 보험료가 비싼 거는 또 그 파트 D도 1년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디덕터블은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보험회사 그걸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 메디케어에 들어가는 모든 그 이 저기 디덕터블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트 D의 보험료는 2023년은 505불이에요. 505불이면은 뭐냐면 약을 사실 때 505불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트 D도 이제 보험료가 이제 파트 D는 보통 회사들이 그거를 소개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좀 싼 거, 하나는 조금 보험료가 이제 하나는 보험료가 좀 낮은 거, 하나는 보험료가 높은 것. 그러면 보험료가 높은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505불을 보험회사가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페이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약이 한 네 종류, 다섯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처방약, 그러니까 파트 D는 처방약을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오버 더 카운트, 그냥 약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디덕터블은 이제 그 코페이, 이제 이건 디덕터블은 505불이고, 그 다음에 그 파트 D는 종류를 티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fourth tier, second tier, third tier, fourth, fifth ti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남바가 올라갈수록 좀 이제 약값이 비싼 것이고 고급 약, 그러니까 특별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은 이제 처방약들을 처방할 때 그 약이 몇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파트 D를 사실 때에 그 파트 D 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 회사에서 커버하는 약 종류의 그 포뮬러리라고 하는데 그 명부가 있어요. 약 리스트. 취급하는 약의 리스트가 다 나오고 거기에 몇 등급이라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나 만약에 그 뭐 온라인으로 가입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라인에도 내가 그 먹는 약을 한번 그 회사에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회사에 온라인에다가 놓고 설치를 하시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505불의 디덕터블도 물론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보험료가 낮으면은 조금 비싼 약들, 조금 희귀한 약들이나 스페셜한 약들이 커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명단을 확인하시고 조금 그 보험료가 높은 거는 또 많은 부분이 내가 먹는 약이 커버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작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코페이 각 티어마다 fourth tier, second tier 그러니까 그거를 참작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코페이 각 티어마다 fourth tier, second tier 그러니까 한국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올 때 그 등급마다 그 코페이가 있어요. 코페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코페이는 뭐 5불, 10불, 뭐 어떤 건 20불, 40불 뭐 이렇게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코페이가 높아지는데 코페이는 한 달치 그러니까 처방약의 한 달치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 혈압약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당뇨약 같은 것은 이게 롱텀으로 이게 긴 기간을 어떤 거는 뭐 영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닥터 오피스에서는 그냥 석 달치씩 끊어줍니다. 석 달치씩.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가면은 근데 내가 먹는 약에 이제 코페이가 예를 들어서 5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처음이니까 이제 뭐 한 달치를 아마 끊어줬던 며칠을 먹으라고 끊어줬던 그거 가져갔는데 5불이었어요. 5불만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먹어야 되겠네. 이제 의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 달치를 끊어줬습니다. 한 달치나 석 달치나 뭐 이 저기 프리스크립션은 종이로는 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이거 뭐 5불이면 되겠지. 석 달치인데 5불이면 되겠지 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그 약국에서 15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나 지난번에는 5불에 샀는데 같은 약인데 왜 15불이냐? 이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약국까지 그 손님이 좀 와달라고 해서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달치 기준으로 해서 코페이를 적용을 하니까, 만약에 석 달치를 처방약을 내 담당 의사가 만약에 끊어줬다면은 코페이를 3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5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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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치 해서 15불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고 가서 뭐 약국에서나 어디서 이제 옥신각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요 정도 내가 그런 어떤 상식만 알고 있어도 좀 덜 궁금하고 때로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런 어떤 아웃라인, 메디케어에 대한 아웃라인, 윤곽,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시라고 해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은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메디케어, AP, 파트 D, 서플리멘트,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제 유튜브 편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의 디닥터블이나 이런 거는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규칙이나 그 관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제가 그 많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든가 또 신문을 보든가 하게 되면은 메디케어를 잘 몰라서 궁금증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메디케어 아웃라인을 한번 행설수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모르고 안 들으신 것보다는 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만약에 궁금증이 계시면은 뭐 이런 어떤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기회가 되는 한 시간이 되는 한 뭐 저도 100% 모릅니다. 저도 뭐 한 70% 80%밖에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90% 100%까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의사들도 잘 몰라요, 다. 박사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 그거 취급하는 또 병원은 그 소셜 워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셜 워커들하고 다 또 상담을 하면은 다 해결책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닥터 오피스 가셨을 때 될 수 있으면은 현찰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잘 지켜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규칙인데 모든 그 닥터 오피스가 됐든 병원이 됐든 디닥터블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그 팔러시에는 뭐 먼저 내셔야 됩니다. 이게 폴스트 페이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폴스트 페이 한다는 거는
내가 가서 병원이나 의사한테 그 자리에서 내라는 게 아니고, 닥터 오피스나 그 병원은 내가 카드가 있는 한 내 카드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거를 해당 보험이나 메디케어 가버먼트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하면은 모든 기록이 다 메디케어 본부라든가 보험회사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몇 번 갔고 무슨 치료를 받았다는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왜 병원이나 닥터 오피스는 보험회사나 메디케어 본부에 보고를 할까요? 그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환자한테 현찰로 치료비를 다 받고 나면 그 의사나 병원은 그거를 메디케어 본부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사기가 되죠. 그러면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내가 메디케어 본부에 그리고 내가 들은 보험회사에 내가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고 몇 번을 갔고 또 치료비를 얼마 지불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떤 큰 병에 걸리고 뭐해서 병원에 자주 가고 뭐하고 막 그러게 될 경우에 그 내가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닥터 오피스에 가서 100불을 내고 왔는데 뭐 200불을 내고 왔는데 뭐 현찰로 내면 깎아준다고 해서 뭐 180불을 내고 왔는데 근데 보험회사나 메디케어 본부는 내가 현찰로 내고 왔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쓴 기록이 안 나와요. 내가 얼마를 병원비로 썼는지 닥터 비용으로 썼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을 다 공제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그럼 이미 낸 돈은 카운트가 안 됐잖아요. 캐시로 낸 돈은. 나를 위해서 병원비 나간 그 품목에 그 비용에 내가 현찰로 내고 온 것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만큼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나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보험 카드를 갖고 있는 한 당당하게 먼저 보고를 하시라. 그러면 메디케어 본부나 보험회사에서 너는 지금 올해 처음 갔으니까 디덕터블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닥터 오피스 같은 경우에 226불인데 뭐 500불을 내가 페이해야 되는데 네가 226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 돈은 226불은 네가 내라.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그 계산된 금액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현찰로 그 전에 먼저 가서 100불, 200불을 썼어요. 근데 그게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보험회사나 메디케어 본부에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200불을 이미 써놓고도 또 226불이라는 돈을 또 다시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상의 문제예요. 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덕터블은 유페이라고 만약에 보험 거기 규정이 나와 있다고 그 유페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그 닥터 오피스에 가서 바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이 디덕터블은 네가 내라. 그리고 나머지 금액 우리 보험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닥터 오피스에 이렇게 그 조금 이제 아프신 분들은 닥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뭐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4명, 5명, 6명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닥터 오피스에 정기 검진 가느라고 뭐 달에는 이 오피스 닥터 오피스에 갔고 뭐 지난달에는 이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다 뭐 돈을 내라고 그래서 캐시로 냈든 뭐 수표촉으로 냈든 다 내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내가 올해 처음 병원에 온 건지 또 내가 그동안에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뭐 두세 군데를 가고 난 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뭐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닥터 오피스에는 간혹가다 걱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했을 때 무조건 병원비나 치료비는 메디케어 본부나 만약에 어드밴티지를 들으셨다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나 보험회사에 그리고 또
어드밴티지에 기록된 것은 다 메디케어 본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트먼트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와요. 그 스테이트먼트는 다 계산한 다음에 네가 내야 될 돈이 이만큼이고 카바는 얼마 했고 뭐 하는 게 병원에도 가고 의사한테도 가고 본인 손님한테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보관하셨다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낸 메디케어 비용이 보고가 안 돼서 나중에 여러 번 갔을 때 내가 낸 돈이 어떤 디덕터블용으로나 코페이용으로 내가 이미 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본인 그 어떤 손님, 시니어들 자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메디케어에 대한 이런 상식을 조금 더 많이 아셨을 줄 믿고 조금 궁금하시면 또 자꾸 들어보셔서 그리고 또 컴퓨터를 좀 할 줄 아시고 이제 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모바일 폰에 그 서치에다가 구글 서치라는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클릭하시고 나오시면은 내가 궁금하신 거 뭐 한글로 쓰시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기입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박사, 석사 다 필요 없어요. 이 셀폰, 이 모바일 폰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은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용하시고, 자꾸 내가 시니어 되고 나이 핑계 대면서 모든 거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자꾸 엑서사이즈 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 메디케어 영어로 쓰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인보험이라는 얘기예요. 오바마 케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 보험.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아직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보험의 이름이 오바마 케어. 그리고 65세가 돼서 그 이상 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보험은 메디케어. 그리고 이제 또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인감이 적고 또 재산이 얼마 없고 조금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어떤 또 규정이 다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서류를 작성해서 소셜본부에 가면은 이제 소셜본부에서 상담은 받되 그거를 등록하고 해결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대로 뭐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잡수시고 올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또 다음에는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메디케어 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Late Enrollment Penalty, 그러니까 법적인 등록 기간을 놓쳤을 때에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그러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만큼 그것은 이제 메디케어 본부에서 이제 정하는데 늦은 만큼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벌금은 한 해만 벌금을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에 벌금이 부과돼서 첨부하게 됩니다. 꼭 지켜야 할 그 메디케어 그 파트는 파트 A, B 하고 파트 D. 그러니까 메디케어 파트 A and B 그리고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반드시 법적인 에놀멘 기간, 그러니까 법적인 등록 기간을 놓치시면은 반드시 레이트 에놀멘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또 평생이 아니라 하여튼 메디케어 카드를 내가 소유하는 기간 동안 그거는 메디케어 카드가 얼마 동안 소유하고 계실지는 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카드를 소유하는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페널티는 이제 부과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생각에 내가 만약에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를 바꾸면 또 파트 D 그 약보험 회사를 바꾸면은 이 페널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에 대한 메디케어 모든 그 기록과 모든 것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어떤 회사가 됐든 파트 D 보험이 어떤 회사가 됐든 그 모든 기록은 메디케어 본부에 전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페널티 늦었다고 하는 그 페널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메디케어 규정에 조금이나마 몰라서 나는 규정을 몰라서 늦었다 하는 이런 이유는 뭐 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이 모든 정보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저는 참 이곳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어떤 시니어들이 뭐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시니어에 해당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소식이 있다면은 제가 뭐 간간히 매번 뭐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속속히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시니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시니어가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니어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협조는 구독과 좋아요, 뭐 그리고 뭐 알람 설정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운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저의 채널을 모르시는 어떤 시니어들이나 또 어떤 친지나 친구가 계시다면은 소개해 주셔서 시청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에게 운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